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이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도 이곳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이 소개되며 IT 업계의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로봇이 소개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좀 찍은 LG전자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현장에 LG 클로이 로봇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은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에 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학생들은 로봇을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로봇을 구동하거나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미래 세대들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이 발전에 먼저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오늘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7%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9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AI 인공지능 상장 기업인 셀바스 AI는 이 AI 기반의 필기와 영상, 음성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함에 이어서 다가올 2023년에는 매출 2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술주들 힘 받은 가운데 어제 4%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이어가면서 장중 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키운 테크 스타트업들이 다음 달 CES 2023에 참가해 첨단 기술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네이버가 지난 2015년부터 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 네이버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술 생태계를 강화한 결과인데요. AR 글래스의 핵심 광학계를 만드는 회사, 자율주행 충전 로봇을 만드는 회사 등 여러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이버 올 하반기에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투자에서의 성과로 주가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래도 4거래일째 좀 빨간불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0.2% 오르면서 18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네이버 1784 빌딩, 사우디 장관도 방문한 빌딩이죠. 이 빌딩은요, 로봇 친화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부도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요즘에는 로봇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네, 네. 종류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네이버 빌딩 제2사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네. 사실은 더 궁금하실 것 그쵸. 같아요.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시죠? UAE. 네. 네, 우리나라에서 좀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높아야 되고요. 이것보다도 멋있어야 돼요. 더 나은 걸 지어야겠다. 네, 더 나은 걸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거의 확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최첨단 기술, 공법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게 네이버 로봇 빌딩 1784인 것 같아요. 이름도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1784 딱 해가지고. 근데 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법이랑 솔루션이 다 들어갔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인공지능, 5G 특화망, 클라우드 기술, 신기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딩을 정말 그 기술적인 용어로 테크 컨버전스 빌딩이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 1784라는 게 이제 로봇 이름입니다. 근데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편의 서비스를 다 제공해요. 로봇 이름은 루키라고 하는데 이 루키가 클라우드, 5G,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뇌가 없대요. 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기술까지 다 들어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 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요즘에 식당 가면 이렇게 서비스형 로봇 있잖아요. 맞아요. 로봇이 갖다 네. 주죠, 음식을. 걔들이 와서 저희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 어디를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오고 종업원들도 오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뺏어 주고 저희가 이제 조작이 불편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적응이 될 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에서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거는 고정 비용, 특히 인건비. 이걸 분명히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 자동화 로봇, 사람이 없는 그 로봇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한 대형 그냥 말 그대로 공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몸으로 조금 와닿지는 않을 건데 세 번째로 협동 로봇 시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카페 같은 데를 가도 카페 매니저도 있지만 옆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는
기계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저는 요즘에 치킨 튀기는 로봇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쵸, 네, 네. 경기 침체 시기에 저는 협동 로봇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화 로봇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초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협동 로봇은 뭐 로봇 가격으로만 따지면 한 2천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들 수 있는 무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모든 게 또 집약된 게 네이버다.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에서는 아마 삼성물산과 이 네이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로봇이죠. 지금 로봇이 일상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팀장님께서는 협동 로봇을 언급해 주셨고 앞서 소개해드린 네이버와의 연관성도 짚어주셨는데 윤 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네. 뭐 로봇 ETF도 많이 나왔고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먼저 분류를 좀 해드리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좀 산업용 로봇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로봇 분야 같은 경우 크게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산업용 로봇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서비스용 로봇이라 하겠지만 결국 이제 공장이라든지 무인 시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이 좀 상당히 크게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로봇의 어떤 생산 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뭐 이제 임금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인력에 대한 감소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글로벌 리쇼어링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산업 로봇 설치량이 뭐 3만 1,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중국, 일본, 미국에서 4위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산업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좀 기술 관련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일본의 환익이라든지 뭐 스위스 쪽에 이제 ABB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대기업들이 많이 좀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같은 어떤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초기에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 진입 장벽도 높겠습니다만 어떤 자금을 좀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근데 이제 서비스 로봇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렇죠. 서비스 네. 로봇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거는 이제 로봇 청소기 분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 분야 같은 경우는 연평균 23% 정도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전제품을 딱 생각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지금 이제 딱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에브리봇 같은 좀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좀 속속 등장을 하면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서 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뭐 전문 분야로서 뭐 의료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AS 시장까지도 같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로봇 분야 같은 경우도 좀 섹터별로 좀 구분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섹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정한 종목을 찾기 힘들다 그러면 ETF에 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그쵸. 방법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가 좀 상장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돼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종목들이 좀 편입이 돼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뭐 KT라든지 뭐 현대오토웨버 같은 이런 종목들 한 30개가 좀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관심은 있지만 특정한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 ETF도 당연히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 속에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 팀장님의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로봇과 관련해서 두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죠. 자회사들의 이런 신성장이
두산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맞아요. 사실상 자회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제 지주회사의 기본은 이거예요. 자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책정이 그쵸, 되고 네. 있고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회사 중에서 이제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라는 뭐 로봇 관련 그다음에 수소 관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시면 되는데 저는 로봇 쪽은 이미 이제 실적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LG 화학, 그다음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화장품 ST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샤넬, 이쪽에 이미 그게 들어가고 있어요. 협동 로봇 자체가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미국, 유럽 이쪽에 협동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로봇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위에 대한 매출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5위에서 오는 매출의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 경우에는요 북미랑 서유럽에서 차지하는 해외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로봇 시장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또 미국과 서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이 급격하게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 네. 사실은 경기 침체는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폭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하긴 했지만 인상폭은 줄 수는 있지만 기간은 언제까지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그래도 경기 침체의 기간이 그래도 한 1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인력 감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인력 감축을 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려면 결론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동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기업들은 완전 자동화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를 하기에는 금리 인상기에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이걸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대당 가격이 한 2천에서 뭐 크게는 6천만 원 정도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한국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인당 인건비가 200만 원을 잡아도 1년이면 연봉이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일을 이 친구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네. 근데 1년이 지나면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근데 기계 한 대, 협동 로봇 한 대가 인력 하나가 아니라 2명, 3명의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타공 로봇이라는 것도 있어요. 협동 로봇 중에. 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에다가 구멍을 뚫는 게 사람이 하면 하루에 10개도 못 뚫는답니다. 하루 10개를 뚫으면 진짜 이 사람의 그 정말 피로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대요. 그럴 수 시간도 많이 있죠. 걸리고 네. 힘들고. 근데 협동 로봇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개도 뚫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그 로봇 틱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자회사 중에 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제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 사업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데가 사실은 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주회사 두산을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윤 팀장님의 분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협동 로봇 역시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라인업이 지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일단은 차트상으로 좀 이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단 주가적인 탄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인업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 수혜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실적
실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은 10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1억 정도 뭐 흑자를 좀 전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실적 자체 뭐 절대액은 좀 크진 않습니다만 퀀텀 점프를 하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사업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 사업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하겠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원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낮췄다. 그리고 이제 내재화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이랑 또 이제 내년부터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지금 뭐 유통망을 좀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 네. 경쟁력을 앞세워서 지금 판매량을 좀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협동 로봇 관련돼서 라인업이 지금 3개인데 뭐 5개까지 지금 늘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섹터별로 봤을 때 뭐 용접이라든지 뭐 식품, F&B라고 하죠. 뭐 이런 용도별로 9개의 모델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찍고 살짝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33,000원에서 3만 원대 어떤 이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레인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좀 주가적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조금은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